근데 사실 3.1절에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촌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셔야 한다고 발언을 했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은 집회 참석 자체는 이제 개인 의원 초신이다 이러면서 사실상은 그냥 좀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험한 발언이 나와서 이제 야권에서는 서 의원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거든요. 서천호 의원이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고위 경찰 출신이시고 또 국정원에서도 일하셨어요. 그럼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분이세요. 물론 뭐 저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누차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고, 그리고 선관위의 어떤 선거 부실, 관리 부실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고, 거기다가 뭐 특혜 채용, 가족 채용 이런 것들은 뭐 언론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도 그 비판 대열에 가담을 했었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의혹을 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기관들을 때려 부수라는 것은, 야 이거 부정선거 의혹이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거기 선관위에서 무슨 서버를 가져와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좀 당황스럽거든요. 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공적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게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 2008년도에 광우병 시위 났을 때, 그때도 무슨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장관직을 가진 사람들도 와서 그 시위 현장에 와서 뭐 아주 격렬한 말씀들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좌파적 버전이었다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우파적 버전이죠. 둘 다 결코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와 선관위를 때려 부숴야 된다. 저거 엄청난 얘기죠. 서부지법의 백색태를 우리가 목도했고요. 그런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저기에 쳐들어가서 물리력을 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헌법에 정한 어떤 민주질서에 대한 공격, 이거는 폭동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천호 의원이 그냥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 좀 비판의 수위가 낮을 수 있으나, 일반인도 저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공당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저는 저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즉각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징계를 한다는 자체가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도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방조해서 마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개인 행동으로 치부하지만 이걸 자꾸 저 아스팔트의 지지층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보내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서천호 의원은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강승규 의원도 저 발언도 아주 부적절하다, 징계감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간첩 세력과 동조한 식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발언 속에. 그건 어떤 근거에서 하죠? 허위에 대한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아예 극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문제이나, 저런 발언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징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직에 대해서도 저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별 얘기가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뭐 80명이 가네 뭐네 이런 얘기했지만 결국 뭐 38명인가 뭐 40명 이내로 갔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의 주장들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리얼미터 조사가 좀 주목이 되는 게,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권 교체론이 55.1%, 정권 연장론이 39%가 나왔어요. 지난주 3.7%포인트 격차였는데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막힌 16.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보면은 12월 넷째 주에 가장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에 보면 12월 넷째 주에 쫙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2월 셋째 주부터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 조사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가 60.6%고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이 33.6%라서 정권 교체론이 2배 가까이 우세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 이탈 아니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기억나네요. 과거에 그 정진석 비대위가 있을 때 그때 저 비대위원이었거든요. 네. 3월이었죠. 물려줬습니다. 넘겨줬는데 그 대통령께서 강력히 원하셨으니까 그런 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4%의 지지율에 불과했던 분들이 뭐 그 쟁쟁한 안철수 이런 분들 다 깨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표 되셨어요. 당대표 되신 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한두 달 사이에 그 한 10% 우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한 10% 뒤지는 걸로 그러니까 한 20%포인트를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 그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두 분이 투톱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한때는 뭐 대통령이 싸우겠다라는 거기에 힘입어서 올라갔었지만 결국은 이게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한테 소구력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당이 다시 그 정권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이라도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길거리로 그 지지자들 모아서 계속 길거리 시위를 하면서 그럼 대선 안 치르실 건지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론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수치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 한 4주 동안은 본인들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도 이거 뭐지? 되네. 뭔가 우기면 되는 것 같고 계몽령도 되는 것 같고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도 통칭을 하면 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싸워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걸 몰핀이라고 했거든요. 잠시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몰핀을 맞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그 몰핀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몰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보수층 내에서도요. 아스팔트의 길거리에 강성보수층 외에도 중도와 온건보수까지 다 돌아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비정상적인 해계망측한 소리 못 들어주겠어.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우리 버리고 싶어. 여기서 끝내자. 지긋지긋하다. 그 신호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게 양극단 외에도요. 중도에는 보수도 있고 그 보수 중에는 중도와 온건보수, 강성보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도와 온건보수가 확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는 그 중도와 온건보수를 잡을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살려면 지금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현명해서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의힘 여기까지 온 구구와 손잡고 온 국민의힘을 다시는 손잡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때는 늦었다.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저 소영주 대변인의 희망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